네, 목요일 시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이벤트 굉장히 많았던 하루입니다. 코스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벌써 1%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약보합으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58선에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4%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677포인트. 정말 쉬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것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수급은 기관의 매도입니다. 2,600억 가까운 강력한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622억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488억 매수 우위, 기관은 88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이고요. 현대차 역시 오르고 있지만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가 이래서 3%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포스코가 1.5% 빠지고요. 네이버가 오늘 1% 이상의 강세, SK텔레콤이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아모레포스픽이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5% 이상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25만 4,500원,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3,800원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10만 원대에서 이틀째 반등이 나오고 있죠. 동서가 급등하고 있고요. 자, 삼성 LNS가 또 한 번 상한가 직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4% 이상 오르면서 91,300원, 10만 원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삼성 LNS고요. 웹젠이 3% 이상의 강세, 로엔도 1.8%대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LG화학 설명드렸었는데요. S-오일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국제 유가 급락에 탄력을 입으면서 8% 이상 올랐고요. 오늘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변동성 없이 강세로 장을 마감을 하네요. 그만큼 S-오일 그리고 LG화학 같은 화학주들, 정유주들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72,6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오히려 오늘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좀 실현되는 모습이죠. 오늘 올랐다가 하락 반전합니다. 1.5% 떨어지면서 51,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기아차의 물류에는 좀 타격을 받겠지만 제3자 물류, 그러니까 비계열사의 물류가 지금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매출 확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졌고요.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9% 오르면서 21만 4,500원 기록하고 있죠. 동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가 이제 시총 3위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6%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5,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진입되면서 올해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동서는 중국 쪽 진출과 관련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국정보통신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리페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정보통신이 급등입니다. 13% 이상 강한 양봉을 마련하면서 1,25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골프존이 오늘 5일째 상한가에 들었거든요. 오늘은 지주회사인 골프존 유원홀딩스도 함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15,450원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가 중국 시장에서 신작 게임 진출을 앞두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C 매니저의 모바일 게임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두 분 인사만 하고요. 이야기 좀 전개해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3일의 마감 전략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재료가 보유된 종목들,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인 와운의 이효근 파트너, 유가가 안정적이 되면서 코스피 상승이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운의 김우신 파트입니다. 코스피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로는 순환매가 유입되고 있는 시장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단 종목 장세라는 것에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종가 확인해 보고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9일 목요일 증시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좀 온도 차이가 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쉼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었던 종목들 모두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인데요. 코스닥이 1.3% 오른 676.9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코스피가 약보합 2058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요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오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금일 코스피 시장은 2058.87포인트,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만기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급락도 급등도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금일 역시 어떻게 보면 다소 이제 재미없는 만기일이었다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물량 자체가 소폭 매도로 출회가 됐고요. 물량 자체가 이제 큰 폭의 그러한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추세였던 외국인들의 관망세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의약품과 화학업종이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약품은 역시나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한미약품을 위주로 해서 이제 동아소시오홀딩스라든지 이러한 대형 의약 업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띄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LG화학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LG화학이라든지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업종들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바닥권에 있는 업종, 건설이나 화학, 정유, 조선, 해운 이런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업종과는 좀 상반되는 종목인데요. 쌍방울이라는 종목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금일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리면서 8.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의 매물벽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할 것 없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두드러진 현상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쌍방울도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섬유 의복주 중에서는 FNF라든지 화장품, 자회사가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섬유 의복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쪽에서 자회사가 화장품 관련된 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시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 특징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1%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까? 네,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세와 함께 오늘장 코스닥 시장 1%대의 상승 마감 보이면서 다시 한 번의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제약사주들과 함께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련된 업체 그리고 FPCB 업체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앞서 짚어주셨던데요. 산성 LNS입니다.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죠. 마스크팩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증권사 호평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까지 전망이 되면서 결국 상한가 마감과 함께 시가총액 거의 8위에 좀 등극을 했다라는 뉴스 좀 전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C큐브라고 하는 업체가 오늘장 상한가와 함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용의 진주 광택 안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성분들께서 색조 화장품을 쓸 때 그 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올 한 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회사는 소재업체 중에서도 저평가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장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코나이라는 종목이 오늘장 12%대에 역시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1분기에 중국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은행권에서 2017년도까지 기존 마그네틱에서 이제 IC 칩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의 해외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태광인데요. 최근 피팅주들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태광은 오늘장 4%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존까지의 저가 수주 여파 때문에 실적 회복이 당분간은 조금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좀 의견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 수반과 함께 4%대의 음봉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8% 상승한 19,938엔으로 마감했습니다. 15년 만에 2만 선에 근접했는데요. 전날 일본은행의 시장 우호적 정책이 일본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달러유는 금일 장중 120엔을 웃돌며 수출주 중심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증시에는 환율이 좀 긍정적 영향을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등이 1%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6% 하락한 3,9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가 2%가량 하락하는 등 금융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봅니다. 기관의 2,600억 이상의 매도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였던 관망세를 다시 한번 수급에서도 보여줬다. 7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2,600억 정도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투신권에서 1,600억 이상의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480억 수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프로그램 매도는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로 매수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전기, 전자, 화학, 서비스업 위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증권, 기계, 의약품 업종으로 매수세가 모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공이 좀 의약품 업종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현상으로 의약품 업종, 한미약품이나 소시오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상세하게 종목별로 좀 금액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네이버 같은 종목들을 순매수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 현대미포조선, 네이버 등을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겹쳐지는, 수급적으로 겹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도움을 좀 줬죠. 어떤 종목들 주로 샀나요? 네, 금일장 외국인들은 화장품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를 상당 부분 좀 집중시켰습니다. 매수 1위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산성 LNS이고요. 메디톡스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관들과 함께 매수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 등으로도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컴투스, 웹젠, 게임빌과 같은 게임주들도 역시 매수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앞서 짚어드렸었던 대로 메디톡스를 외국인들과 함께 매수를 강하게 좀 이어졌고요. 이 밖에 파라다이스와 KG 이니시스 등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인트론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시젠 그리고 휴원스 등과 같이 역시 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외국인은 90억 원 이상 셀트리온 쪽에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들은 여전히 골프 유원홀딩스 쪽에 145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외국인들도 역시 동반 매도세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파라다이스와 성우하이텍, 농우바이오 등으로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 업종을 그렇게
특징적으로 짚어내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산성 LNS 쪽에 매도 물량이 보였고요. 모베이스라든지 프로텍 등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주시죠. 네. 자, 이희진 파트너,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은 바로 뉴욕 증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3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일시적인 부진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에 이제 주목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른 원달러 환율 내일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유로화나 어제죠. 어제 유로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자산 외 위험자산들의 좀 강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092원 수준까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1,1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가도 달러화에 지금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요. 유가는 어제 바로 이제 원유 재고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 재고치가 이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들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거의 3배가량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뭐 2배나 아니면 1.5배 정도 수준 많은 것은 보통 이제 용납이 되는 수준이었는데 3배나 그 재고가 많았다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 거의 뭐 쇼크 수준이다. 이 원유 재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냐 이런 리포트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정말 어제 시장은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53달러에서 거의 50달러까지면은 300틱이고요. 그리고 300틱에 떨어지게 되면서 6% 정도의 하락. 그리고 달러의 변동성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내일은 소폭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상황 좀 확인해 봤습니다. 1,092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전략주. 오늘은 또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초반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일단 만기,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만기가 금일부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새로 세팅이 되는,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장 어떤 식으로 수급이 세팅이 되어지는지 여부가 향후 한 달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수급 트렌드 자체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관망세를 보였고요.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결제를 올리면서 사실은 선물을 사주는 모습들, 굉장히 지수 상승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수급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결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아직은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타진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여전히 최근에 바닥권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조선, 해운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신다면 수익률 제고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세 행진, 승승장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들의 투자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짚어드린 것처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살 때에도 시장은 좀 오르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크게 연속성을 좀 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수급 상황 좀 더 안정화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1분기 실적 호전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되 최근에 중소형주들 보면은 조정을 크게 받았었던 종목들이 턴을 강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견조했었고 강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이후 재차 2차, 3차 상승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던 종목들보다는 일정 부분의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속도 조절이나 숨고르기 국면에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어떤 수급상의 좀 연관성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자, 260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코스닥 선물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오늘 4월달 옵션 만기일이 마감된 날이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45포인트 하락한 259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전일까지 또 강하게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금일 장중에 260포인트를 재차 한번 돌파를 시도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줬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은 종가상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4월달 옵션 만기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제한적으로 견조하게 아직은 마감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현재 미결제 확정이 종가상 마이너스 5,060계약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대거 포지션들을 지금 청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청산하고 있는 포지션의 방향성이 매수 포지션들을 이익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약간의 조정폭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은 선물권 260포인트와 259포인트대에서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할 것으로 판단되겠고요. 이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숨고르기 장세, 오늘과 같은 장세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적인 관점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다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옵션 만기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봤고요. 마감 중계 함께 해보신 분들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죠. 한국사이버결제가 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15%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대원미디어가 10% 수익률, 에스텍파마가 3.6% 수익률, 한진해운이 4.5% 수익률,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0.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한세실업인데요. 편입가 41,500원입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인데요. 티웨이홀딩스가 아주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19% 수익률, 메일유업이 1% 손실, 신원은 4%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랑 잘못 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죠. 티웨이홀딩스가 19% 수익률, 메일유업이 1% 손실, 신원이 4%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됐던 프로그램별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프로그램 예고 또 해드리도록 하죠. 자, 내일 방송됩니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슈엔에선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1%대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특집 이슈엔에선 초저금리 시대 자산운용의 신풍 속도를 짚어보고 앞으로 삶의 질을 좌우할 투자의 방향을 금융과 증권, 부동산을 총망라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